안녕하세요. 비트보이 세시복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새 올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모두 2019년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올 한 해 저희가 투자를 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시기였잖아요. 너무 힘든 날이 많았고 도대체 내가 물린 금액은 언제 회복이 되지? 좀 이런 것들 때문에 유튜브를 계속해서 바라보시고 정말 같이 소통하고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했던 그런 다양한 모습들이 지금 저도 올 한 해 많이 떠오르는데, 네, 그런 만큼 내년은 조금 희망적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월에 굉장히 많은 일정들이 있잖아요. 특히 미국 관련돼 가지고 뭐 수많은 거래소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이따가 방송 때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늘 멘탈 관리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힘든 이 과정 속에서도 그럼에도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조금 즐겁게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암호화폐 특히 뭐 가격적으로 이렇게 코인 올라가는 거 사실 되게 재밌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봐주시고, 비록 뭐 코인마켓캡에서 보시면은 이제 전체 시총은 많이 작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움직여지고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제가 업계 안에서 이제 바라보면서 더 여러분들한테 재밌게 어쨌든 이것을 컨텐츠적으로 전달을 하도록 2019년에도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더 이제 2019년에 제 나름대로의 목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내용까지는 아니어가지고, 근데 분명한 거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어쨌든 이 업계를 조금 더 이 산업 안에 들어와서 좋은 미들민이 되자라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왔던 만큼 그런 모습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냥 뉴스를 좀 읽어볼게요. 어제 2018 고스트머니 방송을 SBS에서 했는데, 저도 그 스펀키 미드업 가서 비트고스 미드업 가서 봤어요. 이런 그 SBS 이렇게 촬영하시는 분들이랑 뭐 이런 것처럼 봤는데, 그냥 저희끼리도 보면서 이게 아주 뭐 우호적인 그런 기사 혹은 우호적인 방송은 왠지 아닐 것 같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그냥 실패한 투자자들 그리고 완전히 스캐머들로 그냥 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역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그리고 크립토커런시 마켓에 대해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들이 조금 뭐랄까 뭐 저희만큼 잘 알고 있지도 않은 것 뿐더러, 그리고 어쨌든 하나의 그 논조라고 해야죠. 어떤 기사를 쓸 때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격 이제 적으로 이제 묘사를 해야 하니까 좀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해서 묘사를 아주 안 좋게 하더라고요. 그냥 유령처럼 모든 돈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전달을 한 모습 잘 봤습니다. 근데 뭐 그래, 요거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사실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하나의 해프닝이고, 그냥 추가적으로 이 시장의 매력을 느낄 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저는 이거를 어떤 정치적으로 방송을 활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으로 저도 이걸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1년 동안 한 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이 방송을 하면서 느낀 제 관점은요, 이 시장에 비전이 있다고 느끼시는 분은 계속 투자를 하시고요. 이 시장에 비전이 없다, 이거는 뭐 이런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시면 투자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판단은 모두의 자유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뭐 투자 뭐라 그래야죠? 그냥 또 다른 자산의 뭐 투자 자산의 기회는 꽤 많잖아요. 투자 상품들은 뭐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뭐 채권도 있고 뭐 이제 파생 상품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네. 아니면 금시장도 있고 뭐 이런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넘어가셔서 계속해서 저는 기회의 눈을 넓히시는 것도 추천을 하고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이 시장에 계속해서 왜 여기 있느냐? 저는 여기서 비전을 보고 이걸로 세상이 바뀔 것 같으니까 저는
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어쨌든 저의 결론은 참 SBS 스페셜 어제 잘 봤습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에리스 X과 관련된 건데요. 요거가 아마 뭐 2019년 1분기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에리스 X 있죠, 벡트 있죠, 나스닥 비트코인 선물 있죠, 피델리티 선물 있죠. 거기에 이제 뭐 잘만 낸다고 하면 이제 비트코인 ETF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1분기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가장 최초는 아니고 가장 처음으로 일단 가격적 흐름의 변화를 줄 내용 중에 하나가 저는 이더리움 2.0, 이더리움의 하드포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오늘은 이제 많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에리스 X가 뭐냐? 파생 상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에리스 거래소가 만든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비트메인, 컨센서스 말고요, 컨센시스, 피델리티, 나스닥 벤처스 그리고 모넥스가 같은 그룹한테서 총 2,75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셉 루빈이죠. 이제 컨센시스랑 이제 이더리움 파운데이션과 관련된 조셉 루빈이 또 개입이 된 거래소이다 보니까 조금 어떤 기관 투자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있는 거래소예요. 그래서 일단 CFTC로부터 여기는 선물 상품 취급 인가는 받았습니다. 아직 벡트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암호화폐 현물 시장도 스팟 마켓이라고 하죠. 그것도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2019년 초에 아마 이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이 두 가지가 다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에리스 X도 계속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 이제 어떤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줄지, 네, 그런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벡트는 그냥 지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네, 아직은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불확실해요, 좀 내용이. 그래서 비트코인 퓨처스, 이제 벡트의 비트코인 이제 선물 거래가 1월 24일에 제때 나올지 아니면 CFTC의 인가에 의해 아직 여기는 지금 인가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느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 보이는데, 지금 규제 당국은 고객이 비트코인을 돌볼 수 있는 어떤 뭐를 제공해야 한다. 이게 지금 브로큰 이제 번역이라, 네, 해서 어쨌든 CFTC가 추가적으로 이제 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승인 날짜가 구체적으로 이제 정해져야 이제 승인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느끼고 있는 벡트에 대한 감정은 뭐 아까 되게 많은 것들 얘기했잖아요. 나스닥이라 뭐 에리스 X나 뭐 피델리티 되게 많은 것들을 얘기했는데, 일단 벡트를 가장 크게 봐요. 그 모든 것들 중에서 비트코인 ETF만큼 벡트의 오픈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벡트가 열림에 따라 시장에 좀 변화, 리버설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저도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벡트와 관련된 소식도 계속해서 일단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건 뭐 LSX와 관련된 내용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가장 1월이 들어섬에 따라 가장 빨리 소식을 받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이더리움 하드포크입니다. 그래서 한 1월 16일 정도에 이더리움이 하드포크가 될 예정이고요. 네, 여기도 보시면은 네, estimated around 1월 16일 2019년,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1월 17일 정도도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708000 이 블럭에 딱 안착이 되는 것에 따라 콘스탄티노플 메인넷 하드포크가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 약 2년간 이제 이더리움의 발전이 계속해서 보여질 텐데요. POW에서 POS의 전환이 과연 시장에 어떤 파급력을 가져다 줄지도 좀 지켜보고 싶고요. 이더리움의 가격 또한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정순영 온더 대표와도 인터뷰를 같이 얘기를 방송을 했을 때도 POW에서 POS로 전환이 될 때 아마 가격적인 변화가 꽤 있을 것이다.
이전 몇몇 가지의 코인들이 그런 POW에서 POS로 전환을 할 때 가격적 상승이 꽤 보여졌었다라고도 얘기한 기억이 들어서요. 네.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계속해서 꿈틀꿈틀 거리고 있죠. 저 개인적으로도 더 이상 일단 말은 신중하긴 해야 하는데 이 9만 원대 가격을 다시 되찾는 거는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추락하지 않는 이상 저는 다시 보기 힘든 가격이 아닐까라고 저도 유추를 해봅니다. 그만큼 더 이상 떨어질 가능성이 조금 낮아 보여요. 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네, 한 1월 16일에서 17일 정도에 하드포크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더리움의 기술적인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지실까는 이제 제가 예전에 이더리움 관련됐던 이제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발전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과 관련된 내용도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벡트랑 그 외 뭐 비트코인 ETF 관련돼가지고 좀 추가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야 할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 어디죠? 네, 그 멕시코의 이제 국경을 폐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범죄자들이 계속해서 미국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불법 뭐 이런 신분으로 뭐 일을 하고 뭐 마약이랑 인신모매 같은 뭐 좀 그런 나쁜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이유로 여기를 폐쇄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민주당이 이 지출안을 막아서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의회는 이제 예산을 통과를 시키지 않았어요. 네, 그게 지금 가장 큰 이유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셧다운은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이게 또한 주식시장이랑 뭐 코스피나 뭐 미국도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게 가장 지금 좀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과 관련돼서도 좀 결과가 좀 나와줘야 암호화폐 시장 흐름도 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그 규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벡트의 출시가 지금 지연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한번 좀 확인을 또 해드리고요. 참 너무 신기한 게 모든 게 다 지금 미국의 어떤 상황에 의해서 비트코인의 흐름이 특히 계속해서 많이 연관이 되고 좀 많이 의지가 되는 상황을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예, 미중 무역 전쟁도 그랬고요. 이번에 셧다운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 증시 완전히 추락이 되니까 비트코인도 같이 추락을 하고요. 예, 그래서 참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특히 미국 정세에 큰 영향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건 뭐 의미 없어요, 사실. 네. 어쨌든 제가 보는 거는 몇만 %일지는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은 앞으로 4년 안에 또 거대한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샤오라의 이 아저씨도 블록체인이 해를 거듭하며 발전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여기 보니까 또 투심은 소폭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죠. 이제 밑바닥은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네,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고, 요거는 오늘 안 보여드릴게요. 예. 빗썸이 여전히 8.98%네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 추가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하나가 있었는데, 요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현재 업계와 시장과 정부가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눈에 대해서 뭔가 좀 인사이트를 받고 싶으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 표철민 대표의 블로그를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긴 글이에요. 굉장히 긴 글인데 저도 보면서 동의하지 않은 내용도 솔직히 있었고요. 동의하는 내용도 상당히 있었어서 여러분께 조금 이걸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뭐 여기 보시면 지금 내년도 전망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좀 힘이 있는 중앙화된 세력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뭐 카카오 계열의 클레이튼이라던가 라인의 링크, 그리고 두나무의 루니버스 같은 이제 이런 플랫폼 코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킬러 뎁들을 찾고 여기다가 좀 연결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 내년에 많은 경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네.
대략적인 블록체인의 흐름들을 좀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사이트가 뭐 사실 꽤 있는 저는 글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시각에 따라서는 굉장히 또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 그 표철민 대표 그 특유의 어떤 그게 있거든요. 네, 곤조라고 해야 되나요? 네, 자기 어쨌든 기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 예, OTC부터 근데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확실히 블록체인 세상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좀 가득한 사람이다라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요거는 링크 하나 남겨드릴게요. 자, 어쨌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레코드라고 해야겠다. 네, 오늘 이렇게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2019년 좀 더 많이 밝게 웃으시고 좀 건강하시고 나쁜 생각보다 좀 밝은 생각들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냥 여러분께 행복 회로를 하나 전달을 해드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19,700달러에 물려가지고 지금 개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버틸 수 여러분이 있다라고만 하신다라고 하면 2020년, 2021년 그때까지 혹은 그 전에라도 좋은 일 있으면 너무 좋고요. 변화가 반드시 생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홀더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말씀하세요. 채팅방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네, 유튜브는 어쨌든 유튜버들이 힘을 갖는다 그래도 유튜버들이 지멋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기는 정말 무한 경쟁 사회예요. 제가 음악씬에서 있다 왔는데 제가 음악씬에서 힙합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클래식 전공이고 제가 오케스트라 편곡가로 몇 년을 활동했다 하더라도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저는 힙합을 매우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는 스타가 5개월이나 1년에 몇십 명씩 나와요. 그래서 기존에 자리 잡았던 사람들을 계속해서 견제하고 뭐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서로 디스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저는 그런 걸 개인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블록체인도 제가 보기엔 꽤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지켜보고 저도 그 안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참 즐겁게 생각을 하니까요. 어쨌든 중요한 건 포인트는 뭐냐? 많이들 채팅방에 참여해 주시고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그래서 조금 더 고격적으로 여러분도 이제 직접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코인이 좋다 혹은 내가 생각하는 블록체인이 이런 것이다라고 그 의견을 가감없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2019년에는 좀 더 적극적인 여러분의 활동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또 같이 어쨌든 좋은 정보 공유하면서 정말 밝은 2019년을 저는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추천과 구독, 알람 설정에 3터치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2019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